last fast, bring it right back, wear it like that, move it like that, like it like, do it like that, kiss it like that, making it last fast, bring it right back, wear it like that, move it like that, like it like, do it like that, kiss it like that, making it last fast, bring it right back, wear it like that, move it like that, like it like that, 오늘 만나보실 모델, 포르쉐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스포츠카 911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카브리올레입니다. 지금 한여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카브리올레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힘을 더한 GTS 사양인 만큼 성능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죠. 자, 시장에서는 메르세데스 AMG의 SL63과 겹치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포르쉐 911에는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인 카레라, 서킷용인 GT3, 슈퍼카급 성능을 내는 터보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파생 모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킷 지향형인 GT3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라인업에 카브리올레를 운영합니다. 오늘 보시는 것은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GTS 버전의 카브리올레인데요. 기본 디자인은 911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탑 채용에 의해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죠. 잠시 탑 작동 모습을 볼까요? 소프트탑은 스마트 키로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탑 작동 시간은 약 12초 내외로 빠른 편이었고요. 먼저 보신 메르세데스 AMG의 SL보다 약간 더 빠르죠. 911 카브리올레의 특징은 쿠페와 차이 없는 수준의 측면에 있습니다. 과거 테스트한 992 버전의 카레라 S와 비교해 볼까요? 소프트탑은 시속 50km의 속도에서도 작동됩니다. 전동으로 작동하는 윈드 디플렉터도 있고요. 스포일러는 시속 120km에서 작동하고 자동으로 수납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는데 이때는 시동을 끄고 내려도 스포일러가 오픈된 상태를 유지하죠. 가끔 주차된 포르쉐들이 스포일러를 펼친 경우가 있죠. 그 운전자가 그 모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저희가 테스트한 911 GTS와 같죠. GTS는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위해 911 시리즈의 다양한 모델이 가진 장점을 조합하고 있는데요. 카레라 대비 지상고가 10mm 낮은 서스펜션이 사용됩니다. 이건 911 터보와 같은 내용이죠. 브레이크 시스템도 911 터보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막강한 제동 성능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죠. 기본 사양으로 스포츠 배기 시스템도 있고요. 잠시 배기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실내에 적용된 일부 흡음재를 제거해 보다 자극적인 사운드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어둡게 처리된 헤드램프, 다양한 곳에 쓰인 블랙 컬러 덕분에 GTS의 강인함이 더 잘 살아나고요. 실내도 GTS의 장점들을 잘 살렸는데요.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타이어 온도 디스플레이 기능이 기본으로 달립니다. 포르쉐는 원래 모든 것들이 옵션이죠. 새롭게 설계한 루프 덕분에 오픈형 모델이지만 쿠페 수준의 헤드룸도 구현했습니다. 레이스텍스 소재도 넓은 범위에 썼죠. 독특한 컬러의 시트벨트와 GTS라는 모델명이 새겨진 헤드레스트를 통해서도 GTS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뒷좌석도 있긴 있어요. 딱 봐도 넉넉해 보이죠? 이곳은 평상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전용 좌석입니다. 보통 때는 화물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포르쉐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베이스가 되는 911을 시작으로 카레라 S, 그리고 그 밖에도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모델들도 있고요. 그리고 GTS, 터보,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GTS의 특징, 이전에는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3리터 터보를 쓰고 있죠. 이 엔진은 최고 출력 490마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 58kgpm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본다면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인데요. 물론 요즘에 워낙 빠른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치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조금 적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타는 M3만 해도 510마력에 토크가 60kgpm를 넘어서니까요. 그런데 포르쉐는 스포츠카죠. 거기서 오는 이점, 바로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 무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차가 매우 가볍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자, 잠시 무게를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타사의 모델들이 더 무거우니까요. 자, 그럼 가볍게 포르쉐 911 GTS 카브리올레 버전 과연 어떤 성능을 내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저속주행 환경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특히 정체 구간에서 많이 쓰는 구간을 한번 점검해 보죠. 자, 기어가 변경됐어요. 자, 지금도 계속 이때 뭔가 부가적인 불필요한 그런 쇼크를 넘기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잠깐 서볼까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일부 모델들은 저단 기아에서 변속되면서 불필요한 쇼크 그리고 다소 울컥거리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충분히 숙성된 변속기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임의적으로 지금 패드를 조작하고 있는데 반응도 무난하고 체결되는 순간에 역시 쇼크는 없는데요. 또한 승차감 측면에서도 무리는 없습니다. 911이 갖는 최대 장점은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처럼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 저희가 이것 말고도 일반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턱들도 넘어보는데 지금은 조금 표준적인 그런 규격이죠. 네, 충분히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리프트 모드를 제공합니다. 앞쪽이 들리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턱을 손쉽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들은 좋아졌기 때문에 이 GPS를 기반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 지점을 내가 등록해 놓으면 차가 알아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 리프트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죠. 확실히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부터 스포츠카를 스포츠카답게 일단은 고속 섹션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자, 스포츠 플러스 도로 여건상 댐퍼는 노멀 모드를 유지하겠습니다. 테스트 코스 트래픽 때문에 속도를 살짝 낮춰서 가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 마음에 드는 것, 좀 전에 들으셨나요? 후반 RPM에서 이 배기 사운드가 매우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자연흡기 엔진 그 GT를 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매우 인상적인 느낌을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 그 포르쉐 노트라고 불리는 그 배기 사운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GTS의 사운드는 정말이지 강렬하네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 스피드미터 상으로 대략 이제 180km를 넘어섰는데 안정감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 아우토반을 기반으로 모든 차들이 그 도로를 기초로 설계가 되고 있고, 지금처럼 다양한 테스트 장비들이 없을 때도 그 환경 안에서 정말 사람이 이 감성적인 것을 느끼면서 튜닝을 해야 하는데,
그 덕분에 최고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리고 스로틀을 한 50% 정도 지금 유지한 상태예요. 자, 이제 풀 스로틀. 공식 최고 속도는 300km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안전상 사실 조금 더 끌고 간다고 하면 시속 300km를 넘기는 것도 가능한데, 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타이어도 팽창하는 그 시간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저희가 공기압을 어느 정도 맞추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튀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전상 속도를 크게 높이진 않을 텐데, 앞서 중간 가속 보셨죠?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자, 차선을 잠깐 바꾸고, 요즘 쌍용차, 네, KG 모빌리티죠? 정말 열심히 해요. 초고속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자, 예전에 제가 이제 996을 비롯해서 997, 이때 카브리올레만 해도 잡소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오픈 모델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뭔가 노면이 조금 안 좋으면 찌걱찌걱찌걱 막 여기저기서 플라스틱 툭툭툭툭 때리는 소리. 근데 지금은 그런 잡소리를 거의 느끼기 힘드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달릴 때 지금 노면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이 시설들이 조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노면에서 조금 튀는, 그래서 깨끗한 고속도로보다는 노면 자체가 조금은 튀는 성향을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준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시속 200km 정도에서는 운전자를 긴장하게 만들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911 카브리올레 GTS죠? 과연 얼마만큼의 발진 가속 기록을 냈는지 볼까요? 공식 기록은 3.6초입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이번에도 지금 기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3.6초대를 매번 절대로 3.7초를 넘은 적이 없으니까요. 확실히 포르쉐는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실망감을 부르지 않죠. 누가 어디서 타건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 그것과 같거나 살짝 더 빠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니까요. 자, 이번에는 시속 200km까지의 가속을 볼까요? 쿠페였다면 조금 더 빨랐겠지만, 그래도 카브리올레로서 12초대 성능, 12초대 초반이죠. 이 정도면 대단한 성능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온도가 좀 더 낮아지면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게 되겠죠. 야, 조금 더 속도 올려볼까요? 그냥 이런 정도 속도는 일반적인 차들보다 한 40-50km 정도 속도감이 무디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속 200km 정도에 있더라도 어지간한 이제 컴포트 지향 세단들이 한 130? 이 정도 달리는 것과 유사한 정도이기 때문에 안정감은 역시 좋네요. 엔진 사운드 한번 쭉 시원하게 듣고 다음 섹션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와,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리 미쳤다. 미쳤다는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제가 911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카이맨 혹은 이제 오픈 모델도 박스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GTS 그리고 GT 이 차들의 사운드만큼은 최고입니다. 오, 그리고 지금 들으셨나요? 이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꽝 가족들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조금
뭐 정말 풀 브레이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압박을 하면서 브레이킹 딱 들어가니까 차가 알아서 시프트 다운 붕붕붕. 전속 프로그램도 끝내주네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감성 측면에서 내가 변속기를 조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 변속기 프로그램 자체도 정말 전 세대에서도 정말 감동했지만 지금 세대는 더 완벽에 가깝네요. 좀 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너링 속도도 빠르지만 이 제동했을 때 차가 버텨주는 능력, 가속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강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카메라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진행을 하는데, 자, 911 GTS 카브리올레, 자, 성능을 한번 볼까요? 자, 사실 가볍게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횡으로, 자, 쏠리는 부분, 그리고 제동 타이어에 상당히 좀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000rpm 넘었을 때 엔진 사운드가 매우 자극적이에요. 앞서도 이 부분이 그랬는데, 야, 사운드 하나에, 예전에 뭐 마세라티 같은 경우가 뭐 배기 사운드 하나의 값이 한 4천만 원이다 라는 농담이 있었는데, 지금 GTS 정도면 그 이상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대단해요. 자, 스티어 특성은 기본 언더스티어를 약하게 가져갑니다. 뭐 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하는 모델들이니까 다 이제 뭐 오버스티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즘에 그렇게 차를 만드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기본 약한 언더스티어를 깔고 가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오버스티어가 나긴 하지만 그 한계점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로틀 같은 경우를 스포츠카들 특히 한기했을 때는 부드럽게 다루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의 뭐 문제가 없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가속 그리고 코너링이 반복되는 환경, 여기서 사실 진가가 나옵니다. 자, 무게배분성으로 볼 때 뭐 매우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통을 지키면서 서스펜션이 차체를 정말 잘 지지할 수 있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코너링 퍼포먼스 그리고 트랙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속도 자체가 그냥 약간 여유 있게, 지금 여기 동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새들도 조심해야 되고, 뭐 차나 새, 뭐 때로는 고라니도 있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코너에서 이제 한계에 살짝 들어가면 이 차의 구동 방식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지 확실히 알려줍니다. 뭐 그래도 최고 수준의 트랙션을 갖고 있는 만큼 운전자가 별로 주눅들을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PSM을 켜고 주행하는 경우도 다른 차보다 확실히 개입 시기는 늦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이 일반 차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포르쉐를 탈 때 이 PSM이 너무 늦게 작동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높은 한계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또 돌아갔구나. 오늘 어쩔 수 없겠네요. 자, 타이어는 오랜만에 봐요. 구디어의 이글 F1 시리즈가 사용되고 있는데, 브랜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포르쉐, 그것도 911에 OE 타이어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성을 갖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도 OE 타이어 개발 때 매우 신경을 쓰지만 포르쉐는 가장
높은 등급의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가 보여주는 이 그립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스포츠 타이어,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보다 더 높은 정도의 성능을 내주고 있죠. 자, 그럼 리프트오프. 확실히 리어 쪽이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차들 테스트 속도보다 제가 30km 정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른 차들 속도 정도로 맞춰서, 자, 최근에 뭐 EV9도 있었고 이런 정도 속도는 네, 그냥 매우 여유 있게 아무런 거동도 느낄 수 없이 돌아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911 GTS 카브리올레 제동 성능을 한번 볼까요? 야,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 그랬거든요. 2m에서 3m 정도 나오겠다. 저희도 이제 이 제동 테스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감이 약간은 생겼습니다. 근데 딱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느낌이면 이만한 제동 거리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역시 그 수준이 그대로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지속성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타이어가 사실은 먼저 지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은 타이어, 브레이크 시스템 둘 다 이상적인 성능을 내주는 만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달리시더라도 안정적인 제동 거리를 최대한 긴 시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죠. 일상에서도 사실 편하고 뭐 턱 넘어 다닐 때도 저희가 이제 과속방지 턱을 넘는 시험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편했어요. 일상에서 이 정도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렁물렁한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하면 분명히 하드합니다. 하드하다는 것이 딱딱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저렴한 느낌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보통은 이제 싼 느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단함에서도 고급스러운 단단함이 있습니다. 지금 911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하드하지만 여기서 프론트 쪽 탄력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과속방지 턱 등에서 앞서 보셨지만 전혀 부담감을 느낄 수 없게 되죠. 확실히 포르쉐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잘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을 때 더 빨라지고 어떻게 했을 때 더 이상적인 밸런스를 추구하는지를 주어진 이 레이아웃 안에서 정말 환상적으로 구현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이제 이 크로노그래프도 예전과 달리 포르쉐 디자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오지 않나요? 확실히 이제 포르쉐도 포르쉐가 원래 장사를 잘하는 브랜드인데 확실히 눈을 떴습니다. 자, 시계를 팔아야 되죠. 포르쉐 디자인 워치도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아요. 저는 사실 포르쉐 디자인 시계가 마음에 드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 돈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차들답게 일정 속도 안에서 탑을 오픈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안 되겠네요. 지금 저 뒤에 카메라가 하나 붙어 있어서. 탑 여는 장면은 지금 이 인서트 컷으로 대체를 하는데 어쨌든 자, 탑이 열립니다. 그리고 닫히죠. 이것 자체가 뭐 속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처음에 탔었던 컨버터블 뭐 박스터도 있었고 정말 1세대 초기형 2.5 얘기예요. 그리고 뭐 G3, BMW G3, 그리고 G3 같은 경우는 1.9L가 완전히 수동, 그리고 2.8L 이것이 이제 나중에 3.0으로 바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반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는 사실 이것을 조작할 수 없었는데 터널에 들어가서 정체할 때 정말 난감했거든요. 거짓말 같죠. 코 밑에가 정말 여기가 나중에는 거뭇거뭇해집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와 같은 기능이 제공됨으로써 일상에서 그리고 비가 왔을 때 가장 마지막 차선에 붙어서 탑을 작동시킬 수 있는 만큼 뭐 이 차만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엔. 그러나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탑 작동하는 시간도 빠른 편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MVH 측면 윈드 노이즈가 적다는 것은 부가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네, 오늘 만난 포르쉐 911 GTS 카브리올레. 다른 건 몰라도 GTS는 가장 훌륭한 911 라인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 S 등급이 사실 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포르쉐도 모델들이 정말 다양해졌고 911 기본형도 물론 좋은 차이지만 그래도 스포츠카로서는 약간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S급 정도. 근데 또 이것을 넘어서 터보로 가면 약간은 과하거든요. 그 출력을 물론 로드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쓰기에는 조금 과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GTS와 비교를 하면 8천만원 이상 비싸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터보에 맞먹는 그런 성능 그리고 밸런스를 내주면서 또한 GT에 버금가는 그런 짜릿한 사운드까지 들려준다는 점, 어찌 보면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911, 바로 그것이 GTS. 그리고 오픈되는 모델이 좋다면 지금 타는 카브리올레가 제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별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시승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감각이 좀 이상했거든요. 봤더니 이 커버가 이렇게 가끔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면 조금 더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뭐 이 차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차 테스트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으니까요. 네, 오늘은 포르쉐의 대표적인 모델,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 가격은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성비로 부를 수 있는, 자,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가치를 해낸다면 가성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가치를 잘 보여준 포르쉐 911 GTS 카브리올레를 만나봤습니다. 성깔 부리지 마라. 하지만 엔진이 부리는 이 성질은 또 은근히 좋아요.